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학습할 음악 수업 주제는 작곡 기초이론입니다. 음악 만들기 수행평가를 위해 총 3가지 단계를 거칠 건데요. 첫 번째는 음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이론입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음악 기초이론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잘 숙지하면 평생 음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작곡을 위해 필요한 원칙들을 배울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음악을 작곡해 볼 건데 이때 우리는 태블릿을 사용해서 내가 만든 음악을 직접 들어가며 작곡해 볼 예정입니다. 자, 작곡하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고 각자 마음의 준비를 해보세요. 기초이론은 총 3가지 파트로 학습할 건데요. 오늘 배운 첫 번째 기초이론은 음리름 읽고 연주하기입니다. 음리름을 이해해서 악보를 보고 피아노로 오른손 왼손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2가지 중 먼저 첫 번째 학습 목표로 들어가 볼까요? 음자리표를 이해하고 음리름을 읽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악보를 들여다보다 보면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꼭 이렇게 그려야 하나? 쌤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곤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그려야 할까요? 바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악보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표시하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읽어야 하는 거랍니다. 마치 공용어와 같이 우리가 배워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악보를 한번 처음부터 뜯어볼까요? 악보에는 총 5개의 줄이 있어요. 오선보라고 하는데요. 음악의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선보는 아래에서부터 있는데요. 아래에서 첫째 줄, 첫째 칸, 둘째 줄, 둘째 칸, 셋째 줄, 셋째 칸, 넷째 줄, 넷째 칸, 다섯째 줄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오선보 제일 처음 부분에 표기하는 것이 바로 음자리표인 것이죠. 여러분, 음자리표가 무엇인 줄 알고 있나요? 음자리표는 악보에서 음리름을 알려주는 기호를 의미해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죠. 달팽이같이 생긴 아이, 소라 껍데기같이 생긴 아이, 콧수염같이 생긴 아이. 만일 음자리표가 악보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악보 2번째 칸에 음표를 그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라인지 도인지 시인지 대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음자리표에 따라서 음리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항상 악보의 첫머리에는 반드시 음자리표를 표시해 주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작곡할 때 음자리표 안 그리면 당연히 감점이겠죠. 자, 그럼 음자리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이에 대해서 알려면 재미있게도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지를 알면 쉽게 풀려요. 먼저 높은 음자리표를 봅시다. 높은 음자리표는 알파벳 G에서 유래한 모양인데요. G는 이탈리아음으로 솔이죠. 높은 음자리표는 솔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호인 거예요. 어디가 솔일까요? 음자리표의 모양이 아래에서 2번째 줄을 감싸면서 시작하는 것이 보이죠. 오선포에서 둘째 줄에 걸친 이 음표를 솔로 하자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음자리표는 솔 자리표, G clef라고 부릅니다. 한번 학습지의 높은 음자리표를 그려볼까요? 먼저 화면을 좀 잠깐 보세요. 둘째 줄 부분에서 시작해서 셋째 줄에 선이 닿도록 감싸준 다음 원을 그려주는 것 같다가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4번째 줄에 닿도록 머리를 예쁘게 그려줍니다. 4번째 줄에서 만난 다음에 쭉 꼬리를 뻗어서 멋들어지게 마무리를 해주죠. 한번 여러분도 그려보세요. 자, 그래서 높은 음자리표의 의미가 무엇이다? 둘째 줄을 솔로 하자는 약속이다. 자, 그럼 음리름을 한번 읽어봅시다. 2번째 줄이 솔이면 도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래로 내려가서 얘는 파, 미, 레 여기까지 내려간 다음에 더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덧줄을 그려주면 됩니다. 오선보보다 더 넓은 음역대는 이렇게 덧줄을 그려서 음표를 표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높은 음자리표가 붙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온도가 바로 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더 내려가 볼까요? 덧줄을 그려서 도, 그 다음 음인 시. 더 내려가면 하나 더 덧줄을 그려서 라. 쭉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둘째 줄 솔부터 다시 시작해서 라, 시, 도. 아까 가온도보다 한 옥타브 더 높은 도가 되겠네요. 더 올라가면 레, 미, 파, 솔. 더 위로 올라가려면 여기서도 덧줄을 그리고 라.
이런 식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일 더 높은 음을 연주하고 싶다면 덧줄을 더 그려줘도 되지만 이렇게 옥타브 표시, 한 옥타브 위를 더 연주하라 라는 표시로 또 높여줄 수도 있어요. 이처럼 둘째 줄을 솔로 정했을 때 5선포 안에서 인간의 목소리가 낼 수 있는 고음의 영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음자리표가 솔 클레프가 된 것이겠죠. 이 음자리표가 나오면 보통 피아노 오른손 연주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높은 음자리표가 있으면 무슨 음자리표도 있을까요? 그렇죠. 낮은 음자리표가 있어요. 그런데 낮은 음자리표를 가기 전에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중간 음역대를 가르치는 가온 음자리표를 한번 보고 갈게요. 주로 비올라, 첼로 같은 중음악기에 사용하는 음자리표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C 클래프라고 되어 있죠? 이 음자리표는 C에서 유래한 모양이에요. C는 도죠. 요 가운데 움푹 들어간 지점을 도로 하자라고 약속한답니다. 특이한 것은 높은 음자리표나 낮은 음자리표는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가온 음자리표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냥 이 가운데 지점이 C면 되는 거죠. 이건 읽을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요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낮은 음자리표를 봅시다. 낮은 음자리표는 주로 낮은 음역의 악기나 피아노에서 왼손 악보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알파벳에서 유래했을까요? 그렇죠. 이 그림에 나오듯이 F에서 유래된 모양이에요. F는 파를 의미해요. 그래서 낮은 음자리표는 파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호인 것이죠. 낮은 음자리표가 시작되는 지점을 보면 네 번째 줄의 5선포에서 점을 찍고 시작하죠. 이 네 번째 줄이 파가 되는 것이랍니다. 학습지 한번 그려볼까요? 네 번째 줄에 점을 찍고 시작해서 소라등이 다섯 번째 줄에 닿도록 곡선을 만들어주고 마무리점 두 개를 팍팍 찍어주면 되는데요. 요 네 번째 줄이 파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낮은 음자리표가 악보에 처음 그려졌을 때 음리름을 한번 읽어봅시다. 네 번째 줄이 파라고 했으니까 밑으로 파, 미, 레, 도 내려가면 두 번째 칸이 도가 되겠네요. 이 자리는 높은 음자리표에서는 무슨 음이었을까요? 높은 음자리표에서 이 자리가 솔이었으니까 두 번째 칸은 라였죠. 하지만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라가 아니라 도가 되는 거예요. 더 내려가 볼게요. 시, 라, 솔, 파, 덧줄을 하나 더 그리고 미, 레, 덧줄 두 개 그리고 도까지 내려오겠네요.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덧줄을 더 그려줄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옥타브 표시를 해서 더 내려줄 수도 있어요. 이 도는 아까 도보다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파에서부터 솔, 라, 시, 도, 레, 미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낮은 음자리표는 낮은 음역을 표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음역은 자연스럽게 높은 음자리표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 도가 바로 높은 음자리표에서 가온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레는 이 레가 될 것이고요. 미는 이 높은 음자리표에서 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높게 그리는 것보다는 높은 음자리표에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낮은 음자리표는 5선포에서 낮은 음역을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음자리표가 나오면 피아노 왼손으로 연주를 한답니다. 음자리표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으니 이제 학습 목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변화표를 이해하고 음리름을 읽을 수 있다. 음자리표는 알았는데 변화표는 무엇일까요? 변화표는 음의 변화를 반음만큼만 만들어내는 표시 기호입니다. sharp, flat, natural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는 음의 임시로 변화를 주는 임시표 또는 그 음악의 조성을 결정해주는 조표로 사용이 됩니다. 샵은 꼭 우물정자처럼 생겼죠. 우리가 우물물을 마시려면 먼저 이 우물 뚜껑을 올려주어야 할 거예요. 샵은 올려주는데 반음만큼 올려줍니다. 그리고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두레박을 내려주잖아요. 플랫이 두레박처럼 생겼죠. 샵과 반대로 반음만큼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플랫입니다. 그래서 샵은 우리말로 올림표, 반대로 플랫은 내림표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반음의 변화를 준다고 했는데 대체 반음이 무엇일까요?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음정이라고 하는데 온전한 음정, 온음은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음정입니다. 솔라 소리를 들어보면 자연스럽죠. 피아노 건반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더 쉬워지는데요. 온음은 음과 음이 비스듬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반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죠. 그리고 이 온음 간격을 반음으로 쪼개면 반음이 되는데요. 반음은 건반에서 비스듬하게 붙어 있는 바로 옆 건반을 의미합니다. 솔에서 반음을 올려주면 이 검은 건반이 될 것이고 이를 솔샵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라에서 반음을 내려주면 똑같이 이 검은 건반이 되는데 이를 라플랫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알겠죠? 솔샵과 라플랫은 같은 음인 거예요. 다른 음에도 적용해 볼까요? 도에 샵을 붙인 도샵은 레에 플랫을 붙인 레플랫과 같은 음이고 레에 샵을 붙인 레샵은 미에 플랫을 붙인 미 플랫과 같다. 그럼 도레미에서 더 나아가서 파솔라시도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피아노 건반을 보면 모든 건반이 도레미처럼 되어 있진 않아요. 흰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이 없는 음정들도 있어요. 바로 미파와 시도이죠. 미파와 시도는 서로 나란히 붙어있는 흰 건반이지만 음정 간격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얘는 온음이 아니라 반음 관계랍니다. 그럼 미에 샵을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샵이 아니라 파가 되는 거예요. 파에 플랫을 붙이면 파 플랫이 아니라 미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시도 샵을 붙이면 도에 플랫을 붙이면 시가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반음의 변화를 두면 다시 돌려놓을 수 없을까요? 아까 세 가지 변화표 중에서 제자리표가 있었잖아요. 제자리표는 바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해주는 기호입니다. 솔샵에 제자리표를 붙여주면 올라갔던 반음을 다시 내려줘서 솔이 되는 것이고 라플랫에 제자리표를 돌려 붙여주면 반음 내려갔던 음이니까 다시 올라가서 라가 되는 거예요. 제자리표는 이렇게 반음을 올려줄 수도 있고 내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변화표가 제자리표를 사용해서 원래대로 돌려놓는 임시적인 변화를 주는 용도로 사용될 때 이를 임시표라고 합니다. 임시표는 반음의 변화를 일시적으로 주는 건데요. 얼마만큼 효력이 있냐면 한마디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악보를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파에 샵이 붙어 있죠. 임시표예요. 이 샵이 붙어 있으니 이 마디 한 마디 안에서는 다시 파에 샵을 붙이지 않아도 이 음은 파가 아니라 파샵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마디로 넘어가게 되면 똑같이 아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파샵이 아니라 이미 한 마디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파가 되는 겁니다. 신데렐라가 12시가 돼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것처럼요. 한번 들어볼까요? 앞에 마디에서는 똑같이 파 샵을 붙여줬지만 다음 마디에서는 자동으로 원래 파로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보통 다음 마디에는 헷갈리지 말라고 제자리표를 이렇게 붙여주기도 한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을 또 할게요. 내가 작곡을 하고 싶은데 음의 변화를 맛깔나게 주기 위해서 임시표를 사용하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떨 때는 샵을 사용하고 어떨 때 플랫을 사용하면 될까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도샵과 레플랫은 같은 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것은 가라, 그러니까 멜로디의 흐름에 따라서 가면 돼요. 즉 올라가는 선율이다 그러면 샵을 붙이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려가는 선율이다 그러면 플랫을 임시표로 붙여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임시표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변화표는 조표의 역할도 있어요. 조표로 사용한다는 것은 악보 맨 처음에 음자리표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 옆에 매번 음자리표와 함께 붙여주면서 그 음악의 조성을 나타내주는 두 번째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표예요. 임시표는 한마디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면 조표는 권력이 상위 포식자예요. 여러분 한번 이 악보의 멜로디를 오른손과 왼손으로 피아노로 연주를 해보세요. 연주를 할 때 음리림이 어떻게 될까요? 파에 샵이 붙어 있으니까 솔, 파가 아니라 솔, 피, 미, 피, 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음역대가 달라져도 마찬가지로 솔, 피, 미, 피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됩니다. 단
이 세 번째 마디를 보면 임시표, 제자리표가 붙어 있죠. 이 경우에는 파샵이 아니라 원래대로 파로 연주해라, 반음을 더 내려주라 하는 플랫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피미피가 아니라 솔파미파로 연주를 하는 것이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낮은 음역이라 할지라도 이때의 파는 파샵으로 연주를 해요. 왜냐면 임시표는 한 마디 안에서만 효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마디의 파는 제자리 된 플랫이 된 파, 원래의 파대로 연주를 한다면 다음번 네 번째 마디에서 나오는 낮은 음역대의 파는 어떤 음으로 연주해야 될까요? 그렇죠. 파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마디에 있는 높은 음역에 있는 솔, 파, 미, 파, 솔도 이때는 조표의 영향을 받아서 파샵으로 연주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연주하기 전에 들어볼까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악보처럼 조표의 파와 도에 샵이 붙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한번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해 볼게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날까요? 일단 음이름을 읽어보면 도와 파에 샵이 붙어 있으니까 도샵인 D, 레미, 파샵인 P, 솔라, 시, D 이렇게 되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가요? 소리가 좀 요상한 선법의 어떤 멜로디가 되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장조음계의 소리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첫음의 위치를 바꿔서 레부터 시작하면 음이 달라집니다. 레, 미, 피, 솔, 라, 시, 디, 레 구성음은 똑같아요. 이런 경우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자, 어떤가요? 우리에게 익숙한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장조음계 소리가 나죠. 지금 우리가 처음에 도로 항상 시작할 것이 아니라 파하고 도에 샵을 붙였을 때는 레부터 시작하는, 레를 으뜸음으로 하는 음계를 만들었을 때 똑같이 아까처럼 파하고 도에 샵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조표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으뜸음이 달라지고 조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조성을 결정해주는 조표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조표도 사용하는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퀴즈, 조성을 결정해주는 조표를 악보에 그릴 때 내가 원하는 아무음에나 샵 또는 플랫을 섞어서 붙여줘도 될까요? 안 됩니다. 샵과 플랫의 조표를 섞어서 붙여주면 이상한 음악이 되기 때문에 샵은 샵끼리, 플랫은 플랫끼리 조표를 붙여주어야겠죠. 샵은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순서로 조표가 붙습니다. 다 같이 3번 읽어볼까요? 파도, 솔, 레, 라, 미, 시, 파도, 솔, 레, 라, 미, 시, 파도, 솔, 레, 라, 미, 시. 입에 착착 붙죠. 학습지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릴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배운 음리름 읽기를 복습하면서 한번 해당 음들의 위치를 먼저 파악해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높은 음자리표니까 파에 샵을 붙여준다고 했을 때 파는 여기 첫 번째 칸 아니면 여기 한 옥타브 올라가서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다섯 번째 줄에 샵이 붙겠네요. 이 둘 중에 어떤 음에 붙게 될까요? 아래 파에 샵을 붙여주게 되면 다음 샵을 표시할 때도 한없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붙여주는 게 무난하겠죠. 자, 그러면 샵을 붙여볼게요. 샵을 그려줄 때는 이 중앙 네모 부분이 다섯 번째 줄에 정확하게 걸칠 수 있도록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를 그린다고 했을 때 도의 위치는 아까 가운도가 여기 밑에 있었죠. 근데 샵이 밑으로 덧줄 그리고 그려주기가 번거로우니까 위에 있는 한 옥타브 위에 있는 이 세 번째 도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세 번째 칸에다가 도샵을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솔을 그려볼게요. 솔은 요 밑에도 그려줄 수 있죠. 두 번째 줄 솔도 있지만 파하고 좀 가장 가까운 근거리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쭉 한 옥타브 올라가면 여기가 솔이 되겠죠. 솔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를 찾아볼게요. 레는 이쪽에도 붙여줄 수 있지만 한 옥타브 위로 올려서 근거리에 있는 레를 붙여주고자 한다면 이렇게 그려주는 게 더 낫겠죠. 그 다음에 라는 밑으로 아예 내려가거나 위로 더 올라가야 되니까 심플합니다. 여기 두 번째 칸에다가 그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는
네 번째 칸에다가 그려주고, 원래 미의 위치는 가운도에서 가까운 데는 첫 번째 줄에 해당이 되지만 쭉 올라가서 한 옥타브 위에 미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시를 세 번째 줄에다가 그려주면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학습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플랫은 샵이 붙는 순서의 반대로 붙습니다.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세 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시, 미, 라, 레, 솔, 도, 파. 한번 플랫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다가 그려주면 될까요? 첫 번째 시는 세 번째 줄에 그려주면 되겠죠. 아까 샵이 붙었던 순서의 반대로 가면 돼요. 이번에 미는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라는 두 번째 칸, 레는 네 번째 줄, 솔은 두 번째 줄, 도는 세 번째 칸, 파는 맨 밑에 첫 번째 칸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샵과 플랫의 위치를 찾아서 조표를 그려주면서 높은 음자리표에서 조금 더 음의 위치를 빨리 파악하는 훈련도 해봤어요. 이렇게 조표가 붙는 순서를 외운 다음에 나중에는 이 조표에 따라서 으뜸음과 조성을 찾는 방법까지 배워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이론 수업을 따라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학습지 다음 장을 펴서 연습 문제들을 풀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